여러분이라면 이번 사연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 배신의 상대가 내가 아끼고 신뢰했던 직장 후배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62세 배정준 씨의 사연입니다.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그에게 찾아온 잔인한 사건이지요. 아내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른 그 상대는 자신이 믿어왔던 직장 후배였습니다. 그 비밀했던 만남이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복수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기구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준은 올해로 62세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해외 영업을 담당하며 가족을 책임져 온 가장이었죠. 1년에 서너 번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일정이었지만 정준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삶이었으니까요. 아내 차연정은 55세로 남편의 잦은 출장에 익숙해진 주부였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외로움도 일상이 되어버렸죠. 정준이 집을 비울 때마다 연정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왔어요. 7년 전 어느 겨울 정준의 회사에서 가족 송년 모임이 열렸습니다. 넓은 호텔 연회장에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연정은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준 옆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 후배 준수 얘기 내가 많이 했지? 이분이 바로 황준수야. 준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황준수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연정은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준수의 표정은 따뜻했고 얼굴은 상당한 미남이었죠. 연정은 그 순간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준수 역시 연정의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연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부드러운 말투, 차분한 눈빛, 잘생긴 외모. 연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준수의 모습이 자꾸 남았죠. 며칠 뒤 연정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년 모임에서 뵀던 황준수입니다. 그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연정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처음엔 정말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평범한 문장들이 오갔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연정은 준수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수 역시 연정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호기심을 느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정준이 해외 출장을 떠날 때마다 연락은 더 잦아졌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문자가 오갔고 때로는 통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정은 남편이 없는 집에서 준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는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죠. 문자는 점점 더 은밀하고 친밀해졌습니다. 오늘 연정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도 그러네요. 연정은 자신도 모르게 준수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약속했죠.
정준의 다음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서요. 연정은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불륜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정은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준수 역시 뒤돌아설 생각이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준의 해외 출장 일정은 이제 연정과 준수에게 명확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출장 날짜가 확정될 때마다 준수는 가장 먼저 연정에게 연락했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비우신다고 들었어요. 연정은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연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좋아요.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연정은 창가 자리에 앉아 준수를 기다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문이 열리고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정을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시선이 얽혔죠. 준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연정의 손등을 살짝 만졌어요. 연정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완전히 빼지는 않았습니다. 긴장하셨어요? 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연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정 씨를 보면 항상 떨려요. 그 말 한마디에 연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만남은 레스토랑이었죠. 조명이 은은한 와인바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준수는 연정의 잔에 와인을 따르며 눈을 맞췄습니다. 연정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연정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자연스럽게 연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연정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연정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 준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연정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을 넘어 두 사람은 더 은밀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죠. 정준의 다음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을 때 준수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번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요. 연정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절할 생각은 없었어요. 알겠어요. 정준이 공항으로 떠난 그날 저녁, 연정은 호텔 로비에서 준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고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준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향했죠. 객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객실 안은 고요했어요. 준수가 연정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정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격렬하게. 준수의 손이 연정의 허리를 감쌌고 연정은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연정과 준수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죠.
이불 속에서 얽힌 두 몸은 하나처럼 움직였고 객실은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연정은 준수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죄책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설렘만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준의 해외 출장 일정은 두 사람의 만남 약속 신호가 되었어요. 연정은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준수를 만났습니다. 호텔 객실은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죠. 준수는 연정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연정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연정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어요. 만남은 습관처럼 반복되었고 분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연정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죠. 준수 역시 이 관계를 인생의 탈출구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그 필요는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정준이 모르는 사이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7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년 정준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날, 그는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했죠. 이제 해외 출장도 없고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정준은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연정의 마음은 달랐죠.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준수와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연정은 불안했습니다. 정준이 집에 있으면 외출 한번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오늘 어디 나가? 정준의 물음에 연정은 얼버무렸어요. 응, 친구 만나러요. 요즘 자주 나가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예요. 연정의 목소리는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준은 아내의 변화를 느꼈지만 깊이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뭔가 불편한 공기가 집안에 감돌고 있다는 건 알았죠. 준수로부터 연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우리 만나기 힘드네요? 연정은 한숨을 쉬며 답장했어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어요.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난 연정 씨가 너무 보고 싶은데. 준수의 문자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연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준수를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고 정준과의 대화도 불편해졌죠. 요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연정은 남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준수와 연정 두 사람은 호텔 대신 외곽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차를 몰고 먼 곳까지 나갔죠.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준수가 연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죠. 준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외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껴안았죠. 준수가 연정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답답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연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차 안은 숨소리와 심장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탐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시간은 늘 촉박했고 공간은 불편했어요.
만남이 어려워질수록 두 사람의 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준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죠? 조금만 참아봐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연정은 그를 달랬지만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준이 없는 시공간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정준 형님이 집을 비울 기회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려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정준이 집을 비울 날만 기다렸습니다. 연정은 남편의 일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 친구들과 약속이 잡히지 않을까, 어디든 외출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정준은 퇴직 후 거의 집에만 있었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도 몇 시간이면 돌아왔어요. 연정의 초조함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준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베트남 골프 여행? 좋지. 3박 4일이면 괜찮네. 연정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준이 연정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베트남 갈까 하는데 어때? 3박 4일 정도 다녀와도 될까? 연정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겠네요. 비용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정준이 자리를 비운 순간 연정은 서둘러 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남편이 3박 4일 여행 가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네요. 연정은 휴대전화를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기대가 피어올랐어요. 정주는 여행 가방을 꾸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여보, 골프채도 챙겼고 옷도 넉넉히 넣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을까? 연정은 침대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면 잘 챙기셨네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주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준이 집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정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남편이 조금 전에 출발했어요. 준수의 답장은 즉시 왔어요. 알겠어요. 저녁 7시쯤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연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공간에서,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연정은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침실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욕실에서 오랜 시간 샤워를 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리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옷장을 열어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연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큼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정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정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어요. 연정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연정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준수는 구두를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연정 씨가 사는 곳이군요. 네, 그래요. 연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허리를 감쌌죠.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연정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수가 와인 잔을 들어 연정의 잔과 부딪혔어요. 우리를 위해. 와인을 마신 뒤 준수는 연정의 손을 잡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연정의 몸이 그의 품에 안겼죠. 준수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은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연정은 눈을 감으며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준수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연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고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준수가 연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침실로 갈까요? 연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침대 위로 쓰러진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준수의 손이 연정의 등을 타고 내려갔고 연정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깊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침실은 뜨거운 숨결과 신음으로 가득 찼어요.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수가 연정의 귓가에 속삭였죠. 당신을 사랑해요. 연정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준수 씨를 사랑해요. 그들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얽혀 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수가 연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연정은 그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시간 인천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주는 친구들과 함께 탑승 게이트 앞에 서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현지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주는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봤죠. 지연이라니 얼마나 걸릴까? 글쎄, 기다려봐야지 뭐.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지 기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출발이 추가 지연됩니다. 정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운 그는 지쳐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최종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항공편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정준은 허탈한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24시간 넘게 대기실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비행기는 뜨지 못했죠. 친구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눈 뒤 그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정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대했던 여행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내는 뭐하고 있을까? 정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그냥 깜짝 선물처럼 들어가는 게 낫겠네. 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정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낯선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구두. 깔끔하고 값비싼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준의 눈살이 찌푸려졌죠. 이게 누구 거지? 그는 구두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침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정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숨을 죽이며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정준은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준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두 몸. 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 차연정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황준수였습니다. 정준이 아끼던 직장 후배의 동생. 7년 전 가족 송년 모임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남자. 두 사람은 완전히 옷을 벗은 채 이불 속에서 한 몸처럼 얽혀 있었어요. 준수의 손이 연정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연정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침실 공기는 땀 냄새와 향수 냄새로 가득했죠. 침대 옆 바닥에는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정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연정이 먼저 정준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여보. 연정의 비명 같은 소리에 준수도 고개를 돌렸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준 형님. 준수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정준의 입에서 비로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연정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어요. 여보, 그게. 그 입 닥쳐. 정준의 고함이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준수는 침대에서 황급히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그는 준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준수는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채 정준에게 붙들렸죠. 형님, 제발.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이런 짓을. 정준의 주먹이 준수의 뺨을 때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준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정이 비명을 질렀죠. 여보, 제발. 그만해요. 정준은 아내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 정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언제부터 이랬어? 얼마나 이래왔냐고? 정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연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정준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준수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며 침실을 빠져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에는 정준과 연정만 남았죠. 정준은 아내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연정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는 돌아서서 침실을 나갔어요. 거실에 주저앉은 정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신의 침대에서
정주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정주는 그날 밤을 거실 소파에서 보냈습니다. 침실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곳은 이제 더럽혀진 공간이었으니까요. 연정은 침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죠. 정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그 장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얽혀있던 두 사람. 그 장면이 눈을 감을 때마다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새벽이 되자 정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펜을 꺼냈습니다. 정리하자. 차근차근히. 정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는 먼저 회사 동료들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준수가 다니는 부서, 그의 상사, 동료들의 이름까지. 정준은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다음으로 연정의 친구들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그들에게도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죠. 그리고 정주는 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집 앞 카페로 와.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간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정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주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준수를 기다렸죠. 10시 정각 준수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준수는 정준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준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형님, 너희들 7년 동안 그 짓을 했다고? 대체 왜 내 아내와 그런 짓을 한 거야?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상간 소송도 걸 거야. 준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 제발. 회사 사람들한테도 알릴 거야. 단단히 각오해. 형님, 그건 안 됩니다. 제발 회사만은. 정주는 냉소를 지었어요. 왜? 너 평판이 걱정돼? 거긴 나도 다녔던 회사야. 내 평판도 있는 거라고. 7년 동안 남의 아내 탐하면서는 이런 일은 생각은 안 해봤어? 준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너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정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준수를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정주는 준수의 회사 동료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황준수가 7년간 내 아내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준수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황 부장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것도 배 부장님의 사모님하고라던데 7년씩이나? 말도 안 돼. 준수는 회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다르게 바라봤어요. 연정의 부부 모임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정주는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어요. 연정이가 다른 남자와 7년 동안 관계를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연정의 휴대전화에는 친구들의 전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며칠 뒤 정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의뢰했습니다. 정주는 거침없이 소송계약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주는 연정을 불렀습니다. 이리 나와. 연정은 침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이혼 서류야. 서명해. 정주는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어요. 연정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7년 동안 날 속인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해? 정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다시는. 이미 끝났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연정은 무릎을 꿇고 정준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이요. 제발. 정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서명 안 하면 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거야. 그는 돌아서서 거실을 나갔어요. 연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간 준수의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당신 7년이나? 7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친,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내는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준수는 맞으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 하나 없이 거리로 나섰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준의 복수는 철저했어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걸 진행했습니다. 준수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연정은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죠.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워낙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주는 매일 변호사와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곧 합의서가 나올 겁니다.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주는 양복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변호사가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합의가 마무리될 겁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연정과 준수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연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준수 역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주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양측 모두 합의 조건을 확인하셨습니까? 정준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연정과 준수의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차례대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황준수는 원고 배정준에게 상간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고 차연정은 이혼에 합의하며 재산 분할 비율은 70대 30으로 한다. 위자료 3천만 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연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매각 후 위 비율로 분할한다. 정주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봤어요. 양측은 위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정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연정이 정준을 불렀습니다. 여보. 정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남남이야. 나한테 말 걸지 마. 연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연정은 무너져 내리듯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30년 가까이 함께한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준수는 법원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천만 원. 그는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집에서도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완전히 무너졌죠.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상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준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한 달 뒤 정준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정준은 집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짐을 쌌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추억들. 사진첩을 펼쳐보다가 연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가족 송년 모임 사진. 정준은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집은 빠르게 매각되었습니다. 정준은 약속대로 매각 대금의 30%를 연정에게 보냈어요. 연정은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넓었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죠. 그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가구도 거의 없는 방.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연정은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수도 작은 방을 얻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그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는 결국 그만뒀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황준수? 그 사람 불륜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야? 준수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술병을 기울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연정 씨.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연정에게도 준수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불륜이라는 열기가 사라지자 남은 건 후회와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연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게 뭐였을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연정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죠. 친구들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원룸으로 돌아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갈 뿐이었죠. 이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이겠구나. 연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수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았죠. 밤이 되면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지만 정준에게는 그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매일 느꼈죠. 정준은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연정과 준수와 달리 정준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정주는 조용한 해안 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차피 정년퇴직 후 꿈꿔오던 삶이었어요. 아내가 반대해서 이루지 못했지만요. 정주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얻어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죠.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뜨는 일상.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정주는 매일 산책을 나갔어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주는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좋은 날씨네요. 네, 그러게요. 정준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배정준입니다. 최근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저는 김은주라고 해요. 여기 산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은주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정주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두 사람은 가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말없이 걷기도 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정주는 은주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옆에 있어 주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정주는 그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죠. 그 순간 정준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정준과 은주는 자주 만났고 마음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주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주 덕분이었죠.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정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연정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좁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준수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녀는 선택의 대가를 매일 느꼈어요. 정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연정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지만 후회만 남았습니다. 정주는 은주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은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황혼의 배신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주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은주와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의 끝에서 배정준 씨는 철저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죠. 반면 차연정과 황준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순간의 설렘이 평생의 후회로 남은 겁니다. 인생에서 선택은 자유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